네, 글로벌 이슈들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신흥국의 약세에 대해서 오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의 변덕이 갈피를 잡기 좀 음, 힘드시죠. 오늘 새벽 뉴욕의 3대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네 증시는 아직 지지분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인은 달러와의 강세로 인해서 이머징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북미 주식형 펀드의 모습을 보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반면에 신흥시장에는 2주 연속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채권형 펀드로부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출을 보였었는데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라도 붙들어 줬었는데 달러와 강세 이후 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외국인들마저 우리 시장을 매도하면서 대형주가 주종을 보였고요. 그 때문에 이머징에 속해 있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마냥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머징의 차별적 약세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 강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머징 증시가 언제쯤 상대적 약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물가가 급등했고 그 물가가 금리를 올렸고 금리가 다시 달러를 상승시켰고 그 달러 강세가 이머징의 차별적 약세의 이유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결국 물가가 왜 오르게 되었는지를 좀 더 살펴야 언제쯤 상대적 약세가 마무리될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트럼프의 엇나간 공약을 제시해 드렸었고요. 이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내내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나프타를 탈퇴하겠다라는 공약을 늘 해왔었고요. 멕시코의 관세 35%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계속해서 해왔었죠. 무역 장벽을 세워서 기존의 질서, 이 무역 질서를 파괴하겠다라는 그 신고립주의가 물가를 급등시켰던 가장 큰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나프타 탈퇴만을 예를 들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면, 나프타는 22년 전에 체결된 북미 간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교역 규모가 대략 한 1조 1천억 달러나 됩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대략 6천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중국의 2배 정도 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시장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멕시코의 값싼 인력과 부품은 물론이고 최근 미국의 자동차 3사도 멕시코로 이전을 해서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역수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그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물가는 치솟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망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데요. 미국의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난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시 모습과 지금이 매우 흡사하다는 건데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시행했던 무려 2만 개 이상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소위 스무트 홀레이법이 돌이킬 수도 없는 무역 전쟁의 그 시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덩달아 보복 관세를 세웠고 결국 이런 원인이 대공황의 단초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무디스에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돼서 무역 전쟁이 발생한다면 2019년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4.6%까지 축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서도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미국 내에서 무려 140만 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 설치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물가의 급등인데요. 멕시코의 가장 값싼 노동력이 차단되고 중국의 저가 공산품의 유입이 중단되면 미국의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치솟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제 이머징을 차별적으로 약화시켰던 악재는 거의 구분응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이후에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의 공약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마치 이란의 하메네이와 같은 존재가 미국에서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를 만난 이후에 트럼프의 생각이 변화될 가능성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 키신저는 트럼프와의 만남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통령들 중에서 트럼프가 가장 독특하다
라고 하면서 그의 통상 부분에 대한 공약은 지켜져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이 지키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실제로 오늘 새벽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나프타가 개정되기를 원한다라는 보도를 실었는데요. 일단 입만 열었다면 탈퇴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에서 한풀 뒤로 물러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금값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의 무역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값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헤지펀더들 중에서 망한 사람도 많은데요. 금은 아시다시피 안전자산의 대명사죠. 하지만 금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오히려 추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흐름이 통제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지독한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더 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금은 하락했지만 구리는 같은 기간에 11%나 급등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증시는 고점을 밟았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부분은 희석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흐름을 보면 살아있다고도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침체라고도 볼 수 없는 애매모호한 흐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75%가 되면 CEO들은 추가적인 투자를 할까 말까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딱 금을 밟은 상태로 더 이상 진전 없이 수년에 걸쳐서 75% 수준에서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늘지 않고 시장은 실적 장세로 전환을 못하고 있었죠.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 있는 지표는 핵심 비국방 자본재가 있는데요. 지난 1년에 걸쳐서 오히려 6% 정도 감소했습니다. 재작년 대비로는 14% 감소했죠. 기업들의 75%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실적 장소의 전환을 의미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강화해야 기계 설비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또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고용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임금 상승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투자가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미국의 경제 연간 성장률은 역사적 평균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 수준을 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 왔었던 것이죠. 트럼프가 법인세를 낮추고 또 공공지출을 화끈하게 늘리겠다고 한 것은 돈들의 흐름에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새벽 연준 부의장인 스탠리 피셔는 역시 재정 투자가 미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고요. 무엇보다도 비록 이머징의 상대적 약세라는 부작용은 있었지언정 어떤 정책으로도 꼼짝도 안 하지 않았던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주택 판매가 무려 연율로 25.5% 급등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이같이 높은 수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졌습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집을 구매하자라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당분간 이런 욕구들에 의해서 미국의 성장률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의 3대 지수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시장은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도 두려우신가요? 금이 하락한다면 적어도 시장에 위험이 커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은 걷어내십시오. 달러 강세는 아무리 길어야 금리 인상 시기 전까지만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FF에 반영된 금리 인상의 확률이 이미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역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도 역시 90% 이상 반영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탈리아나 그 외 프랑스의 정치적 문제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머징의 상대적 약세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완화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 또 12일과 13일 FOMC 회의를 통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강세 완화가 되면서 이머징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